10일. 논리적 주장 만들기 증거 및 반론 활용. 설득력을 연마하고 싶으신가요? 이 장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논리적 주장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는 방법과 반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반론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장에 제시된 통찰력과 전략을 통해 당신은 설득력 있는 연설의 달인이 되고 토론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효과적인 논쟁이 중요한 이유 - 증거와 반론을 사용하여 논쟁을 강화하고 논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증거와 반론의 이해. 증거와 반론은 토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성공적인 토론자가 되려면 이 두 개념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는 어떤 점을 입증하거나 반증하는 데 사용되는 사실이나 정보로 정의됩니다. 이는 법원 사건, 과학 연구, 공식 문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사용할 때는 그것이 최신이고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정보를 사용하기 전에 정보의 출처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면 반론은 주장이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화자의 의견을 반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론은 종종 통계나 법원 사건과 같은 증거를 활용합니다. 그러나 반론을 한다고 해서 항상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의견에 기반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의 예로는 특정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법원 사건이나 과학적 연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론의 예로는 이 정책은 불공평하다 또는 이 정책은 더 많은 빈곤을 초래할 것이다와 같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론할 때 증거와 반론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을 아는 것은 토론자가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증거와 반론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설득력 있고 성공적인 토론자가 되는 열쇠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 식별. 논쟁에 있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점을 증명하려고 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려고 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온 증거에 의존하면 주장의 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증거, 이를 찾을 수 있는 위치 및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증거 유형. 증거는 일반적으로 법원 사건과 과학 연구라는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됩니다. 법원 사건에는 법정 문서, 증인 진술 및 법원 절차의 기타 정보 제시가 포함됩니다. 과학 연구에는 임상시험이나 설문조사와 같은 연구 프로젝트에서 얻은 과학적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둘 다 사건의 사실관계나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간주됩니다. 소스 찾기. 신뢰할 수 있는 증거 소스를 찾으려면 살펴볼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특히 법원 사건과 관련하여 훌륭한 정보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증거를 검색할 수 있는 많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대학과 같은 평판이 좋은 조직에서 과학 연구 결과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소스 평가. 증거의 출처를 찾았으면 그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작성자의 자격, 문서의 목적, 출판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해당 분야의 학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신뢰성이 더 높습니다. 또한 문서의 목적이 사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견을 제공하는 것인지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문서가 최신이고 최신인지 확인하세요. 다양한 유형의 증거, 이를 찾는 방법, 평가하는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출처만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증거를 확보하면 여러분의 주장이 타당하고 논리적이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증거 제시 주장 강화. 증거 제시는 모든 주장의 핵심 부분입니다. 증거는 요점을 뒷받침하거나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정보 유형입니다. 이 증거는 논리적인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주장이 약화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증거가 잘 제시되고 청중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사용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형식을 고려하세요. 그래프나 차트와 같은 시각적 자료는 간결하고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제시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편지, 기사, 논문과 같은 문서도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용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시각적 자료나 문서를 사용할 때는 해당 증거와 주장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논리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제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는 먼저 증거의 출처를 제공한 다음 그것이 가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증거를 제시하는 이유와 그것이 주장의 중요한 이유를 청중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증거의 영향을 보여주기 위해 사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예를 제시하는 것은 증거의 힘과 증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증거 제시는 모든 주장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증거가 논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제시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증거, 제시 형식 및 기술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증거가 청중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여러분의 주장이 강화될 것입니다. 효과적인 반론 연구하기. 토론을 준비할 때 상대방이 뭐라고 말할지 예상하고 강력한 반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조사를 하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반론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효과적인 반론을 연구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주장을 읽고 출처의 타당성을 이해함으로써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제시할 수 있는 반론을 예측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할지 아는 것은 당신 자신만의 확고한 반론을 생각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반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조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법원 사건, 과학 연구 및 기타 동료 검토 텍스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서관 조사를 하거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이러한 출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사용하는 소스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자의 자격, 출판 날짜, 출처 뒤에 숨은 목적을 확인하세요. 이는 소스의 정확성과 품질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출처에 사용된 언어를 기록해두고 반론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넷째, 브레인스토밍은 효과적인 반론을 도출하는 데 중요합니다. 마인드 매핑과 같은 브레인스토밍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고 스스로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다양한 반론을 제시하고 이를 제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찾은 증거를 사용하여 반론을 연습하세요. 당신의 반론을 적고 그것을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 추론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하십시오. 논리적 오류와 약한 주장을 피하십시오. 요약하자면 조사를 하고 효과적인 반론을 제시하는 것은 모든 토론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 소스를 찾고 소스를 평가하고 브레인스토밍하고 반론을 연습함으로써 반론이 설득력 있고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론에서 반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토론은 설득력 있는 의사소통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토론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자신에게 유리한 반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론은 상대방이 제기한 주장으로 이를 제시하기 위한 올바른 단계와 기술을 알고 있다면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첫 번째 단계는 프레젠테이션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증거는 법원 사건, 과학 연구, 문서 또는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기타 유형의 자료일 수 있습니다. 증거는 권위 있는 출판물, 정부 웹사이트, 도서관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와야 합니다. 또한 증거가 정확하고 최신인지 확인하기 위해 증거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증거를 식별하고 평가한 후 다음 단계는 이를 논리적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트 및 그래프와 같은 시각적 자료는 물론 문서 및 기타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제시할 때 당신이 하고 있는 주장과의 관련성을 반드시 설명하십시오. 또한 상대방이 증거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토론에 대한 반론을 조사할 때 상대방이 사용하는 전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주장을 읽고 그 출처의 타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약점을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주장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론을 사용하여 주장의 불일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출처의 부정확성을 보여줌으로써 신뢰성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반론을 제시할 때에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동시에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한 다음 자신의 주장이 이를 어떻게 반박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증거를 사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주장이 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또한 반론을 제시할 때 침착하고 단호하게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상대방의 반박에 대비해야 합니다. 반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효과적인 반론의 예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는 설득력 있는 반론을 하는 방법,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방법, 논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토론 전에 반론을 제시하는 연습을 위해 예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토론에서 반론을 사용하는 것은 설득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전략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이를 제시하는 단계를 이해하고 증거를 사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조사 기술을 사용하십시오. 또한 실제 토론에 앞서 예시를 통해 반론을 제시하는 연습을 꼭 하세요. 이러한 단계를 통해 토론에서 반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주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주장을 강화하면서 반론을 반박하기. 주장을 강화하는 것은 토론에서 자신의 의견을 듣고 존중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잠재적인 반론에 대비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주장을 펼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잠재적인 반론을 예측하고 반박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대방이 제시할 수 있는 반론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토론 주제를 살펴보고 상대방이 여러분의 주장에 어떻게 반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효과적인 반박을 생각해낼 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반론을 반박할 때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의 결함을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상대방이 논리적인 주장을 한다면 성격이 아닌 주장에 담긴 논리를 공격하세요. 반론을 반박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원래 주장으로 다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주장을 완전하게 전개하고 여러분이 잠재적인 반론을 알고 있고 이를 반박할 수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증거를 활용하는 것도 반론을 반박하면서 주장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관련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증거가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예시를 사용하여 실제 상황에서 논증이 어떻게 효과적일 수 있는지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론을 반박할 때는 침착하고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상대방에게 당신의 주장이 상대방의 주장보다 더 효과적인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와 사례가 풍부해야 합니다. 연습을 통해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토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논리적 주장을 작성할 때 증거와 반론을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증거와 반론의 차이점, 신뢰할 수 있는 증거 출처를 식별하는 방법,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반대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기반 기술과 주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반론을 반박하는 전략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더 갖추게 됩니다. 논리적 논증을 만들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많은 사람들은 토론의 주요 목표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 그들은 주장이 실제로 사실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와 증거의 중요성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반론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입니다. 반론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토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론은 쉽게 반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증거와 연구를 바탕으로 강력한 주장을 펼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마도 가장 흔한 실수는 주장을 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술은 주장을 펼치는 데 효과적인 경우가 많지만 항상 주장을 입증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가정을 뒤집고 잠재적인 반대 의견을 식별하고 그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활용하는 등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전술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가장 큰 소리를 내거나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는 쪽이 항상 승리한다고 가정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진실은 힘의 과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연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는 진실과 더 이상 다를 수 없습니다.
단순히 수사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시간을 들여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토론에서 감성지능의 중요성을 망각합니다. 토론은 단지 사실과 논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청중이 그러한 사실과 논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하는지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을 읽고 감정을 감지하고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청중의 관심을 끄는 방식으로 논쟁과 반론의 틀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강력한 토론 기술에는 효과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 이상의 것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기술을 넘어서는 연구, 증거, 감성지능 및 기타 전술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사람은 토론에서 더 성공하고 상대방을 더 설득할 수 있습니다.